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TV. 오늘은 과천 공공주택지구 특별편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영상 준비해 주신 이지선 성우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각에서 쉽게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이지선 성우입니다. 네, 오늘도 이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A부터 Z까지 낱낱이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토지보상팀 대표 변호사님 정홍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하고 있는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천 공공주택지구 제가 사업 개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치는 과천동, 주염동, 막계동 일원에 있고요. 면적은 51만 평에 좀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지금 좀 여러 가지 차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특별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계획 세대수가 7,000호 정도 세대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보니까 네. 과천이 최근 협의 보상금을 재감정한다. 뭐 이런 글을 봤는데 맞나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협의 보상 금액이 통지가 되기 전에 재감정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감정을 하는데 모든 필지를 다시 재감정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필지만 재감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죠? 재감정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건 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7조에 나와 있는데 재감정을 해야 되는 재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소유자 추천평가사, 사업시행자 평가사, 그리고 시도지사 추천평가사 이 3인의 평가사가 들어가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산술 평균 금액을 통지를 하는데 결국 우리처럼 이렇게 3명이 앉아서 평가를 하고 하는데 한쪽과 제일 큰 금액이 10% 이상 격차가 나면 이건 재평가 사유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예. 11억이 넘게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썼으면 산술 평균에서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 평가는 재평가를 해야 되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측 감정평가사가 아무리 토지 소유자 편에서 높게 써주고 싶어도 그게 어차피 10% 격차율이 넘게 되면은 이 감정평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조율이 잘 안 됐던 거 조율이 같아요. 안 됐어요. 사업 시행자도 팽팽했고 소유자 추천도 팽팽했기 때문에 결국 조율이 안 돼서 재감정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모든 필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감정이 되는 게 아니라 10% 격차가 더 벌어진 특정 필지만 재감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 필지만 이렇게 재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분들 마음이 좀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지금 재감정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받는 사람도 내가 재감정을 받아서 잘 나올 거야? 그것도 걱정이고 재감정 대상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뭐야 내 필지는 그냥 서로 공작해서 합의로 본 거야?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마음이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새로 감정하는 곳의 가격이 내 땅보다 높게 평가되면 배가 그렇죠. 아프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때까지 대책위에서 굉장히 시위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전면 재감정을 가자라고 계속 하셨는데 결국 사업 시행자는 법 규정상 소유자별로 분리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별로 10% 격차가 나는 분들만 재감정을 하기로 했고 곧 통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평가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는 나와봐야지 아는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발 높게 나오길 빌고 있겠네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3명이 편성이 되어 들어갔는데 10억을 쓰신 분은 끝까지 10억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도. 근데 소유자 추천인 저는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갔는데 이제는 12억을 주장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나도 10억 9천 해줄게 라고 해버리고 나면은 이거 재평가를 해서 오히려 제가 12억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11억 9천 5백 정도로 주장해서 조율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향후 문제는 다시 선정되는 평가사들이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한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한번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두 번 봤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네. 나이 드셨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2번 보는 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고생만 2번 할 수도 있고 마음고생만 마음고생만 들 수 2번 할 있어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놓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선정되거나 하신 분들은
대책위에서 내가 선정되었다, 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소유자 추천이 누구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소유자 추천된 평가사들이 앞에 한 평가사들의 내용에서 물러서지 않고 가격을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대책위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개개인별로 내 금액을 잘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대책위에서 각 새롭게 선정된 평가사들과 모여서 아니면 간담회 내지 향후 조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책위가 그러면은 이 각 개인의 의견들을 이렇게 취합을 해서 의견을 딱 내놓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때 더 강하게, 강력하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나요? 그 금액을 알려주진 않아요, 미리. 예, 그래서 나중에 그 판세를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게 금액적인 격차가 나서 이렇게 다시 재평가가 들어가는데 섣불리 낮은 금액으로 쓰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자기가 선정 대상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대책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위 활동을 통해서 이 간접 보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지금 간접 보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요건이 되면은 주게 되는 뭐 생활대책 용지, 그다음에 이주자 택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개개인별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알긴 힘들어요. 그래서 대책위를 한번 가보시는 거 꼭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협의양도 택지인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도 좀 대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미리 정보를 더 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의견을 피력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협의 양도인 택지도 그렇고 모든 지금 사업주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보상자들한테 내가 어떤 땅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어떤 조건에 주겠다, 아니면 어느 지역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들이 나는 저 지역이 좋은데 저 지역 주세요. 나의 조건은 이렇게 분양 가격을 맞춰주세요. 얘기를 할 수 있는 협상의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세 명이서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우리의 공급 조건은 우리는 저쪽 지역이 좋은데 저쪽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뭐 생활대책 용지든 협의 양도인 택지든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의 조성 그 분양 가격은 어떻게 좀 낮춰서 줄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세요라는 것들 등등등 모든 것들을 대책위와 같이 논의해서 대책위에서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위치 선정 말씀하셨잖아요. 이쪽 땅, 저쪽 땅. 네. 근데 다 같은 땅 아닌가요? 그냥 이쪽 땅이든 저쪽 땅이든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생활대책용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생활을 영위했던 분들한테 터전을 쫓겨나니까 앞으로 생활 영위가 좀 어려울 테니 이런 부분을 보충하라고 6평에서 8평 정도의 땅을 분양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 그럼 6평 내지 8평이면 얼마 안 되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6평 받는 분이 만약에 뭐 50명이 모이신다. 그럼 300평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상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2층짜리 상가가 있어요. 신도시에 지나가다 보는데 저기는 중심부에 있어서 유동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크린 골프를 하든 맥주를 마시든 그 지역은 그 상가는 많이 사는데 어떤 상가는 저 구석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가기가 힘들어요, 위치적으로. 그러면 어떤 땅을 당연히 번화가. 이쪽 땅이죠, 좋죠. 근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받아가는 땅이면 안 팔리는 땅을 주고 자기는 파는 땅은 좋은 땅을 파주고 싶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서로 다르죠, 생각이. 근데 난 이 좋은 땅을 주세요라는 걸 개인이 가서 6평 받는 내가 가서 내 땅을 좋은 땅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 조합이 결성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책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생활대책용지로 주세요라는 것들을 사업자와 협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 대책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네. 네. 정말 대책위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또 불만을 품고 대책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또 다른 대책위가 막 구성되고 이 과정에서 대책위가 또 막 이렇게 막 쪼개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쪼개지는 것보다 그래도 한 곳에서 계속 보상을 잘 받고자 한 뜻으로 모여야 이게 좀 더 목소리가 커지고 협상력이 커질 텐데 어떤가요 지금 과천공공주택지구는?
내가 회원으로서 지금 걸어놨지만 대책위 활동을 굳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회원으로 유지하고 대책위에 내가 회원 가입되어 있고 대책위 활동을 하는 것과 나는 반대하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똑같지만은 그 두 개는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똑같아요. 회원 가입하고 가진 않는 사람과 근데 나는 대책위 활동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달라요. 협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책위에 좀 더 동의를 해주고 그것이 필요한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자 대책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안 했지만 어쨌든 대책위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상 금액이 나왔어요. 불만스러워요. 불만. 입이 근데 거기에 대고 자꾸 이제 들리는 소문은 대책위 임원들은 잘 받았다는 소문이 자꾸 들려요. 그러면 또 가만 못 있죠. 자, 그럼 대책위를 가고 싶을까요? 나는 반대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대책위를 만들고 싶겠죠. 네. 근데 그 대책위는 대표성을 당장에 가질 수 있어요? 없죠. 힘들죠. 네. 왜냐하면 급속하게 모였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와의 그 파트너십이 지금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몇 명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들리는 유언비어이 너무 현혹되지 않으셔야 돼요. 누가 얼마 받았다더라, 누가 얼마가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당장에 보상금이 통지되고 나면은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돕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못 받은 게 섭섭하면은 누가 더 잘 받았다라는 소문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대책위가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지금 과천도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제 재평가 대상이 통보가 되면은 어떤 한 특정 지역만 재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어요. 특정 지역만. 그러면은 그 지역만 신경 쓴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신이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또 특정 지역 재평가를 하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뭐 또 썩 잘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면은 또 기존에 있었던 또 대책이 이때까지 재평가를 왜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또 불신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책위가 이렇게 나뉘고 쪼개지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좋은 거는 LH 쪽이다. 그 사업 시행자 측은 이럴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가 한 대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일정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틈타서 LH가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책위에 대해서 어떤 유언비어가 돌거나 뭐 불만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기 전에 확실한 정보를 알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정말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한데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예. 지금 있는 대책위 활동에 계속 관심을 갖고 감시와 감독하면서 지켜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위가 나눠지면 어떤 점이 불리해질까? 목소리가 다 나눠지고 쪼개지고 예. 또 있을까요? 그 부분인데 사업 시행자는 이걸 10분 활용을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지금 공급되는 필지가 세 필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와서 생활대책용지는 이쪽 지역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저는 저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어디를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자기 임의대로 제일 안전 지역을 주는 결과적으로는 아, 그렇구나. 당신은 여기 달라고 저 때쪽은 저기 달라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 줘야 될지 몰라서 나는 제일 안전 지역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생활대책용지 같은 경우는 제가 조합 결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합을 결성하는데 자 50명 내지 60명을 모아서 한 필지를 모아서 어쨌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조합 결성한 조합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지역에서 갑자기 분연이 일어나서 누굴 날 도와달라, 날 믿어달라 해서 제가 협상을 해오겠다 해서 그 조합장이 된다? 근데 믿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도 기존의 대책위 활동을 해오면서 계속 공개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였던 분들이 조합 결성에도 아마 도움을 주시면은 좀 더 믿을 만한 조합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향후 생활대책용지의 조합 결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과천 공공주택 지구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이슈가 있으면은 저희가 또 바로바로 그 이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